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입니다. 네, 7년간의 험난한 탈북 스토리 두 번째 시간 교도소에서 살아남기를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라고는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북한은 교화소라고 합니다. 교화를 시킨다. 사람을 교화시킨다 해서 교화소라고 하는데, 교화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신입반이라는 곳입니다. 신입병사 시절. 여러분, 우리 군복무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일 훈련 기간에 제일 힘들었던 게 신입병사 시절이 제일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냥 막 사회에서 막 뛰어놀다가 자유가 막 억압이 되고, 거기서 아마 가장 힘든 게 그 훈련소 기간이 아닐까, 다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신입반이거든요. 신입반 때 이제 신발을 잘 신겨야 되는데, 제가 신입반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삭발식입니다. 삭발식. 머리 자르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막 이제 삭발을 하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마 교도소 들어갈 때 여자들이 머리 너무 지나치게 긴 건 안 될 겁니다. 근데 제 머리가 ong덩이까지 길러 있었어요. 그때 당시 까만 머리였었고요. 그때는 머리 영양이 좋았고, 이렇게 염색이라는 걸 하지도 않아서 그냥 매직 머리였어요. 그래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류장에서는 머리를 안 잘라요. 감옥에 딱 들어가면서 머리 자르게 하는 거예요. 교화소에 들어가서. 신입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 긴 머리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입방에. 그래서 어떻게 이 가위질 잘하는 언니가 와가지고 앉아 그러더라고요. 딱 앉는데, 머리카락을 먼저 엄청 엉덩이까지 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문통 여기를 처음 1번으로 뚝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한 머리, 이따만한 머리가 출렁하고 떨어지는데, 순간에 그냥 눈물이 두두두두 같이, 머리카락과 내 눈물이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여자에게서 머리카락을, 그렇게 긴 머리를 자를 때는 정말 제가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머리 삭발할 때 그 심정. 눈물이 그동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울지 마. 막 이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면요. 귀 위에서 손가락 3개 올리면, 요거를, 손가락 하나를 1cm 찝고요. 3cm 위까지. 요렇게. 요 위까지 머리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있고요. 요 밑에는 어떻게 한다? 빡빡 밉니다. 스님들처럼. 그러면 여자 같을까요? 남자 같을까요? 남자 같습니다. 여자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를 그렇게 자르니까 도토리 깍지 아시죠? 여기만 머리, 세상에 또 별난 머리를 다 해보는데, 제가 그런 머리를 보면서 너무 막 울었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런 머리가 또 유행이라고 멋스럽게 여성들이 머리 반을 딱 잘라버리고 요만큼만 남겨놓던가, 위쪽에만 남겨놓던가, 이런 외국인들 래퍼들이랑 보니까 머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머리가 있다는 조차도 몰랐고, 그게 패션인지도 몰랐고, 그냥 일단은 감옥에서는 인간 세상하고는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도주를 막기 위해서예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하는 이게, 들어가자마자 신입반에 앉으면 먼저 내 의상부터 다 바꿔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감옥에 못 가봐서 모르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아마 제수복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제수복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겨울 제수복이 700벌인지, 2006년도, 제가 2009년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2006년도에 한번 700벌 정도가 나온 이후에 국가에서 한번 나왔대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 제수복은 너무 질이 안 좋고 너무 나빠서 겨울에 그냥 이렇게 이불처럼 대충 누더기처럼 이렇게 깔고 누워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동복을 입고 여름에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제가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는 전 기간 단 한 번의 죄수복이 나오지 않았고요. 휴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면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휴지를 갖다 달라고 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줘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쓰는데, 면회가 없는 사람이 한 70%란 말이에요. 50%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옷을 입다 이제 헐어갖고 더 이상 못 입겠다 하는 옷을 빨아가지고요, 과일로 잘라요. 과일로 그렇게 잘라서 요렇게 요 정도가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자릅니다. 천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화장지로 이제 이를 보고 닦을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악해요. 교도소에서 주는 건 하나도 없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밖에서 입고 들어온 이런 옷으로는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옷을 내가 이제 그때 저희 3명이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갈 때 몽골 쪽에서 잡힌 분이랑 2분이랑 저하고 3명이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딱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서 교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저보고 살 거래요. 네 하나 살겠네 이 셋 중에서. 귀신같이 저 하나 살았습니다. 그 3명 들어간 중에서. 왜 그러냐고 후에 물어봤더니 키가 제가 좀 작잖아요. 키가 작고 체구가 작은 애들은 밥을 많이 못 먹는데요. 근데 사실 좀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많이도 먹지만 작게 먹고도 버틸 수는 있어요. 왜냐면 키 큰 사람보다 영양력이 좀 작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뼈라던가 뼈가 키가 크면 아무래도 뼈 길이가 더 길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양성분을 더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작게 먹어도 영양실조가 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이 대부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과학적인 이치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 거기서 많은 범죄자들을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봤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정확히 맞히세요. 뭐 눈빛에서 뭐가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산다니까 뭐 그런 지역에서 살기 쉽지는 않지만 또 산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나쁜 말보다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그 3명의 언니들이 옷을 뜯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른팔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블랙을 입었고 이쪽 언니가 카키색을 입었다. 그러면 블랙하고 카키색 요거를 띄어요. 띄어갖고 팔을 하나씩 뜯어서 맞춥니다. 죄수복을 나라에서 주지를 못하니까 바깥 사람하고 안에 사람하고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의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들어간 사람들끼리 팔을 뜯어서 바꿔놔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쪽씩 다른 옷이 있는 게 이제 패셔니스타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반쪽짜리 옷을 보고. 근데 북한은 그렇게 반쪽으로 입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나 입을 법해요. 그래서 팔 한쪽 바꾸고요. 바지도 한쪽 내가 청 색깔 바지를 입고 이 사람 블랙을 입었다 해도 서로 뜯어서 한 짝씩 바꿔요. 그렇게 바꾼 다음에요. 여기를 뜯어요. 이렇게 구멍을 내요. 과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없애버려요. 천 쪼가리를 이만큼 자르면 없어지나요? 그 위에다 뭘 붙이냐면 하얀 천을 위에다 붙여버려요. 그 하얀 천이 필수품에 있어요. 교도소에 올라오기 전에 구류장에서 하얀 광목천을 뭐 2m 정도를 준비해야 교도소에 가요. 그 나라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 자체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면회여가 없고 밖에 가족이 다 돌아가셨거나 없는 분들은 그냥 올라오시는 거죠. 그럼 저도 처음 가니까 뭐 광목천이 많이 필요한갑다 해서 저는 좀 많이 어머니가 혹시 모자랄까봐 많이 보내주셔서 제 거를 이렇게 나눠서 썼어요. 팔에다가 대고요. 바지도 역시 바지가랑이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오려요. 오린 다음에 거기다 하얀 천을 이렇게 다시 손바늘질 봉합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지가 오른쪽에 구멍을 냈다 하면 이제 윗도리는 뭐 왼쪽에 넣고 이렇게 반대로 여요. 반대로. 그렇게 하고 아까 머리가 도토리 깍지라고 했죠. 머리 위에다가는 삼각형으로 된 하얀 수건을 이렇게 뺑두거머니처럼 이렇게 뭐 동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백설공주인가? 그 백설공주도 이렇게 빨간 이렇게 묶는 이런 삼각한 수건을 이렇게 쓰면 여기가 뒤에가 삼각으로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런 수건인데 이렇게 예쁘게 쓰는 게 아니고 머리 위에다가 머리 한 올이도 나오지 않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딱 쓰면 얼굴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워낙 뒤쪽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하얀 수건을 쓰고 남자는 안 쓰고요. 그런 의상 준비를 하루 종일 하고요. 저녁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교도소 생활 규칙, 준칙 같은 게 있어요. 교화소 생활 준칙에 보면 뭐 수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딴 게 있어요. 첫째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뭐 10계명 비슷하게 막 10가지가 있어요.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야 돼요. 토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 다음에 다 외우고 나면 이제 자리를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신입방 안에는 이제 5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입방이 좀 작아요. 7평, 8평 정도 될까? 이렇게 1, 2층으로 이제 양옆 1, 2층으로 이렇게 등반을 매요. 그래서 위층에는 사람들이 누워 자고요. 요 위층에 사람이 누워 자고, 그 밑에 또 사람이 누워 자고 이러면 이제 25명씩 사면 돼요. 1층에 12명, 2층에 13명, 뭐 13명, 12명 이렇게 누워서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있고요. 뒤쪽으로 쭉 나가면 변속칸이 붙어 있습니다.
밖으로 교화소는 문을 밖에서 여는 거죠. 감옥의 문은 안에서 열 수 없습니다. 그런 감옥이 아니죠. 밖에서 여는 거죠. 잠궈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 무섭잖아요. 저도 신입반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막 무서운데 좋은 언니들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막 10 몇 년씩 받고 오신 분들 신입반에 한 40일 정도 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한 달 정도 교도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형기를 10년 15년씩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빛과 각오가 틀려요. 살아남으려면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벌써 집인 것처럼 교도소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됐는데 되게 마음이 차분하게 다 가라앉혀 있으시고 오자마자 어떻게 저를 막 안마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왜 이러지? 감옥은 다 막 물고 뜯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안마를 막 해주면서 밖에 누가 있나고 막 그래서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면회 오겠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넌 범죄가 뭐야? 그래서 233조입니다. 233조가 이제 비보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아이고 어린 게 중국 가서 고생했네 이러면서 뭐 혹시 애는 있어?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애가 있는데 지금 전목 이야기를 두고 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니 그래도 애 있으니까 연락만 하면 돈은 오겠다 야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서 사는데 저에게 얼마나 이제 밖에서 면회가 잘 들어올 NG를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랑 들으면서 얘는 좀 먹을 알이 있겠다 이렇게 간파를 하나 봐요. 그러더니 마사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구류장에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구류장보다 그래도 교화소는 햇빛 보고 일하러 나가니까 좋지. 여러분 구류장이라는 곳이 햇빛도 안 들어와요. 뒤에 요만한 조그만 떼창이 있는데 햇빛이 사람한테는 안 비치고요. 새까만 구류장에 앉아서 한 3개월씩 있으면 사람이 돌아버리거든요. 무릎 꿇고 딱 무릎 두 다리 딱 꿇고 앉아있으면요. 다리 쥐나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어르신들은 거의 관절이 다 망가지세요. 근데 교도소에 오니까 일한다는 게 좋더라고. 밖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그 구류장보다 좀 막 활동적이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그분들이 앉아서 막 한 달을 그래도 먼저 온 선배라고 좋은 여기서는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고 선생님이 부르면 교도관입니다. 부르면 선생님 앞에 막 뛰어가서 머리를 그냥 숙이지 않고 허리까지 굽혀서 가야 된다. 규칙을 잘 지키면 매 한 마디 안 맞고 만기로 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1.5m 앞에가 앉으면 매 맞는다. 1.5m 뒤에 앉아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 공손히 대답을 해라. 이제는 네 이름보다는 네가 달고 온 표, 번호에 익숙해라. 번호를 잘 알아서 선생님이 번호를 부를 때 바짝 튀어나와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눈치가 빨라야 먹고 산다. 완전 막 준칙 외 살아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막 좋은 언니들이 많구나. 그래도 여기도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숨 막혔다면 당연히 죽었겠죠. 생존율이 30% 4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잘 지내야지라고 생각도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면요 면식자들 나오세요 합니다. 그럼 면식이 있는 사람들만 면식장 밖에 나가면요 옥수수가루 물만 넣고 비벼 먹을 수 있는 속성가루 같은 거예요. 그냥 찬물에 그냥 비벼도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옥수수가루를 이제 나눠줘요. 이렇게 한 동전 있어요. 300g씩 주면 떡을 비벼 먹는데 저는 밖에서 그래도 나름 먹고 온 사람이라 아직 떡 생각은 안 나는 거죠. 이제 뭐 살아야 될 지금 처음 적응하는 번호 부르기 교도소 생활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먹기 싫어서 저는 안 나가겠다 그랬더니 밑에 언니들이 아까 저를 주물러 주더니 이제 날린 거예요. 나가라고. 저는 오늘은 별로 안 나가도 되죠. 안 나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대요. 떡을 너무 한 달 동안 면회가 그분들은 없는데 15년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너무 먹고 싶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프대요. 너무 불쌍해서 면회 없는 사람 5명 다음 날엔 6명, 그 다음 날엔 7명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그 50명 중에 면회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막 퍼 먹였어요. 한 사람당 1인당 300g씩 밖에 안 줘요. 그래서 퍼 먹였더니 일주일 만에 10kg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다음 달에 엄마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한 달이 됐는데 어머니는 못 왔습니다. 왜? 제가 열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열병이 뭐냐면 파라티비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파라티비스나 뭐 그런
전염병이에요. 열병, 열이 40도 이상에 올라가고 그 병에 걸리면 영양실조가 온 환자들은 다 죽어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열병으로 추정되는 80명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열병방에 전염병, 그러니까 일도 못 나가고 학교도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열병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병방에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도 없잖아요. 처음엔 약이 없어서 많이 죽었는데 너무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감옥 당국에서 레보수라는 약물을 뭐 무슨 어떤 약 엄청 써요. 하여튼 그 약을 먹으면 그 약 먹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 약 먹으면 열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 약이 어느 정도 쓰냐면 물약인데 마실 수가 없어서요.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 바늘을 뽑고 주사기에다 약물을 제조를 해서 이렇게 바켓에다가 들고 오더라고요. 군인들이 오는데 바켓에다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만한 그 돼지 주사라고 뚱뚱한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기 앞에 주사기만 빼고 네, 그 주사기 안에다가 쫙 이만큼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입을 벌려 해서 입을 벌리면 목조지 안에다가 싸줘요. 너무 써서 입안에서 이제 구토를 해버려요. 너무 쓰니까 먹은 거를 토할 정도로 써요. 난 세상에 그렇게 쓴 약을 처음 먹어봤는데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입에다가 싸주는 거예요. 근데 열이 너무 나면 여러분도 아시죠?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젠 죽었다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막 죽어가는 거 보고. 근데 어느 날 레보수라는 약이 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산대요. 그래서 그 약을 원래 하루에 2번 먹는 약이에요. 근데 제가 한 8번을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한 사람당 1번씩밖에 안 주는데 약이라 생각하고 앞에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먹으면 토하고 막 하니까 너무 쓰니까 못 먹겠다고 다 기절해 있으면요. 처음에 막 줄 서라고 하면 한 80명이 이제 그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80명이 1200명 중에서 많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막 그 뭐 단체 생활 하니까 병이 하나 오면 그냥 막 쓰러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앞줄에 가서 입을 막 살려고 막 섰더니 입에다가 쫙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먹고 안 먹는다고 누워있는 언니들의 위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어차피 스타일이나 패션이 특이하지 않고 다들 얼굴 동그랗고 하니까 군인들은 처음 저희를 보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 어느 한 언니 옷을 바꿔 입고 가가지고 또 먹고 또 다른 사람 옷을 입고 나가고 또 먹고 나 왜 그때 그렇게 쓴데도요 먹어야 산다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자는 그 욕망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병은 마음의 병이 생기면 마음의 병이 무섭대. 육체가 병이 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걸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고치는데 내 마음까지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었을 때 내 정신은 건강하고 일어나야 된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때 그래서 오직 이러다가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는 엄마 없는 애가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게 그냥 정신 딱 꽂혀가지고 그 약을 그렇게 먹고 됐어요. 그래서 정말 80명이 들어간 방에서 열병이 걸린 그 방에서 제가 혼자서 일주일 만에 열이 36도 5으로 딱 떨어졌어요. 제가 열이 42도에서 막 올라튀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열재러 들어왔다가 전염병 환자들 안에서 혼자 열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저 뒤에로 몇 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게 열이 떨어져가지고 그 레버수 그 약을 먹고. 저는 나와가지고 밖에 나오니까요. 한 일주일을 밥을 못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열이 제대로 떨어지니까 그때 못 먹었던 거를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파보세요. 아플 때 안 먹다가 우리 장염 같은 것도 되게 못 먹고 있다가 배가 고프다가 장염 다 나오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영양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의 제가 봐선 영양실조 한 1도 정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살이 빠지고 너무 배고픈데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근데 면식가루가 없어요. 다 퍼주고 엄마가 올 줄 알고. 근데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밖에 있는 면회자들도 전염병이 한 명까지 끝나기 전까지 저희하고 면회가 안 됐던 거예요. 전염병이 이제 밖으로 나갈까봐.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그 달에 올라오고 그 다음 달에 올라오고 울고불고 딸이 이젠 면식이 없어서 굶어서 영양실조 오면 어쩌냐 했는데도 면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대로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저는 정말 펑펑떡 2번인지 밖에 못 먹고 10kg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남 다 주고 내가 얻어먹으려니까 누구도 저를 찾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누구를 생각하기보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구나. 절대 퐁퐁이 가루를 남아에게 주면 안 되겠다. 그 금가루.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 퇴소하는 날에 2달분의 옥수수 가루가 남았어요. 2달분.
20kg가 남을 정도로 남기면서도 끝내 남 안 주고 나왔어요. 교도소에다 그냥 주고 나왔어요. 병실이라는 데다 주고. 왜냐면 너무 그때 남을 다 줘버리고 배고팠던 게 너무너무너무 그 사무쳐가지고. 네, 그래서 엄청난 신입반에서의 열병을 이겨내고 한 4개월을 어머니를 못 봤어요. 4개월, 3개월 동안 이겨냈는데 제 인생에서 생콩이요. 여러분, 생콩이 되게 비리거든요. 근데 생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픈데 신입반이라고 저희를 콩 이삭주의 하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콩 바닥에 또 콩 가을을 했잖아요. 그 이삭을 주워서 또 콩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교도소에다가 이제 다시 받쳐야 되는데 이 신입반 금방 들어온 애들은 받치라는 데를 받치는데 다른 반에 있는 몇 년씩 이제 교도소 생활한 애들은 어떻게 꼼치든 꼼쳐갖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콩 닦아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콩알이 없어질까봐 신입반 애들을 아직 덜 때묻은 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나갔는데 콩을 막 줬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생콩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다 이제 재해진 그 생콩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는데 저는 생콩이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고 고소한지 몰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한국 와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한국 와서 그렇게 너무 내가 막 이렇게 맛있었다 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정말 배고플 때 먹었던 게 제일 맛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플 때 먹었던 게 최고의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찾고 싶으면 한 끼 두 끼 굶어보세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최고입니다.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미는 생콩도 먹고 눈도 녹여 먹고 이러면서 지혜롭게 죽어서 나오는 그 열병방에서 지혜롭게 살아나왔고요. 거기서 이겨내면요, 여러분 우리 시작이 반이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 신입반 생활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도 반장들하고도 관계를 잘 가졌고, 관계를 잘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덕분, 대한민국 드라마를 제가 이야기를 잘 해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교화소에서 걸어가는 텔레비전. 이렇게 그때는 정말 그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나의 이름 김삼순, 네, 막 이런 것도 해줬는데 세상에 그 현빈 씨를 제가 직접 또 보고 녹화를 했다 아닙니까? 내는데 아마 그 드라마가 나올 텐데 그렇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옥에 앉아서 나의 이름 김삼순 얘기하면서 한국의 그 현빈의 그 모습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바깥 세상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는 감옥 생활을 잊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남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같이 그 생활을 또 이겨나가면서 했던 제가 오늘날에 정말 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옛말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끔찍히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감옥에서 신입반 생활 잘 마친 설미 어머니를 언제 만났을까요? 네. 어머니는 4개월 후에 어머니를 만났고요. 그 이후에 저는 본방에 입수를 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설미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여러분들께 다음 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밤 되시라요.